내가 하는 일이 뭔지 보여줄게로 해봤어요. 이거 하기 전에 지난주 거 점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TR STP를 점검했는데 제 파트너들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1번, 순서 1번. 정화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화조 얘기하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했죠? 바디버는 얘기하죠. 바디버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디번을 비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 한의원 얘기하죠. 한약의 독성이랑 가격 비교하죠. 이때 이제 타사 제품들의 가격 비교도 해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파마넥스 티업인데 이제 뭐 타사들이 제약회사보다 좋고 파마넥스는 이런 회사야. US 공정에서 임상 티업하고 PDR 티업하고 마지막에는 창업을 좀 넣어가지고 창업 보상 김영우 사장 해주신 거 있죠? 보상 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물어보고 이렇게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STP 강의는요. 학위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STP 첫 번째는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STP는. 보통 우리가 사업 설명이라고 STP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시키기 위한 사업 설명만 하려고 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STP는 꼭 상대방을 사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에 7장의 제목이 소비자 그룹 구축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를 막 넘기다가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네? 라고 해서 그 장만 제일 처음 봤었거든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많은 네트워커들한테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 다들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지? 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만들 때 이렇게 한대요. TLINT예요. 예를 들면 TLINT를 유통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열심히 관리하고 기다리고 이 사람이 TLINT 되게 좋다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이제 사업을 말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이 한 사람으로부터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룹이 생성되기까지 1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제가 투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인데 옆에 동료가 늘 피곤해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좋아요? 피곤할 때? 제일 저렴하게 권할 수 있는 게 오버드라이브죠. 오버드를 먹어봐 진짜 좋아 라고 권했을 때 이 사람이 반신반의하고 구매를 하겠죠. 처음에. 그리고 한 통을 먹었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하나 더 구매할래요. 라고 다음 달에 오버드라이브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3달 반복해서 먹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막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사업을 얘기해야겠다. 라고 해서 너 그렇게 좋은 거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포문을 터뜨리죠. 그럼 소비자는 잠깐 궁금해해요.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라고 하면 너도 사업을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STP를 하겠죠. 그럼 소비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싸늘하기까지는 않을 건데 보상을 막 풀면 좋은 거 알겠는데 저는 파는 거 못해요 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밖에 나가서 STP 할 때 많이 듣는 얘기시죠? 여기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오버드라이브 한 통을 팔 때 이 사람한테 비춰지는 뉴스캔 사업은 파는 일이라는 거예요. STP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STP를 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분류하는데 나랑 사업할래 고객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STP가.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제가 하는 일이 뉴스킨 사업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저랑 이 사업 배워보고 아니면 저한테 좋은 고객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선택지는 2가지예요. 사업할래 고객할래 하니까 선택지가 2개죠. 사업하거나 고객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제품을 권하는 거예요.
야, 루미스파 너 세수하잖아. 세수하는 사람 무조건 써야 돼. 이런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제품을 권했을 때 선택지도 두 개예요. 뭘까요? 그 제품을 사거나 안 사거나.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스스로 내가 소비자일게 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STP를 하는 거예요. STP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가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면 아무나 사업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애가 막 사업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 고민도 들어요. 막 내가 나가서 막 하면은 그래 나도 할게 막 이러면 얘는 좀 이런 애까지 하게 되면 뭔가 후원하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파트너가 라피즈에서 죄송해요. 아직 라피즈가 안 되신 분들은 라피즈에서 루비즈급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매니아 소비자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장님 만약에 사업하다가 그만두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약산성 써야 되는 것도 알고 또 경피독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뉴스킨이 얼마나 깐깐하고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이미 교육을 통해서 알고 체감을 했는데 내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뉴스킨 제품을 안 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킨 사업 그만둬도 가장 저렴한 정기금에 10% 할인받아서 계속 쓰겠죠. 그리고 사업을 막 하려고 배우는 과정 중에 회원도 만들었을 거고 다 이렇게 대본도 배웠을 거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형성한 서클은 본인이 관리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매출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STP 하시고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비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개념 정리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에 컨택을 합니다.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이 사람을 미팅 요청을 하죠. 차 마시자,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한 다음에 STP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대본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STP를 먼저 하신 다음에 STP 하고 나서의 선택지 두 개가 뭐였어요? 사업하거나 소비자하거나죠? 다음 스텝은 초대가 되거나 아니면 대본을 하거나로 분류가 될 거예요. 초대가 된 사람은 강의를 듣고 뭐 스타트업이나 LY나 135 강의를 듣고 애프터 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조인될 거예요. 그럼 뭐 트레이닝도 듣고 주일에 그룹 미팅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스텝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 중에 뉴스킨 제품 되게 좋구나를 느끼면 브랜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데모를 하고 나서는 매출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겠죠? 매출이 일어난 사람들은 ARO로 연결해야 될 거고요. 이 과정 중에 또 본인의 타이밍이 되면 사업을 알아볼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사업이나 소비자거나 다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다라고 머리에 심어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이 사업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소비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STP를 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건 맞죠? 뭘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킨 사업을 왜 결정하셨는지. 나는 뉴스킨 사업의 기회를 접했을 때 뭐 때문에 뭔가 나의 꿈이 있다거나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거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의 기회와 도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은. 뭐든 이유가 뭐가 됐든 그걸 이루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맞나요? 참고로 저는 되게 호화스럽게 사는 게 꿈이에요. 정말 막 어렸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집에 메이드, 집사, 정원관리사, 기사 이렇게 두고 되게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삶이 뉴스킨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뉴스킨 사업은 왜 성공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걸 전달해야 돼요. 상대방들이 꿈꾸는 무언가들이 있을 건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에 어떤 내 캐파로 할 수 있는 일로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킨은 왜 되는지를 전달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사업의 영역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수익 구조가 레버리지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부터 이해되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돈 버는 방식이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들릴 거예요. 괜히 다단계에 끌어들이는 거 같고. 뉴스킨 사업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삶의 도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낚싯대를 100개까지 꽂겠다라고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STB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낚시 해본 적이 없어요. 낚시 해본 적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하는 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입질로만 건지고 이런 거잖아요. 기본 원리는. 근데 낚싯대를 하나만 꽂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든 살짝 물든 막 엄청 흥분되고 막 기대하고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단이 한 명이 있고 이 사람한테 리크루팅 대시를 하고 신제품 나오면 대시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이랬을 때 상대방이 질릴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오면 사업하자, 뭐 나온다 사업하자, 이거 하면 사업하자, 저거 하면 사업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성인인지라 상대방의 어떤 그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안부 인사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티타임이나 또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이 막 안부 얘기하는데 보험을 시작했대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험 들어달라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무 친하거나 조금 거절하기가 민망한 경우에는 뭐 실비 같은 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들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딱히 내가 대우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데 자꾸 만나재요. 만나고 자기 회사로도 한번 오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상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나를 보험으로 리크루팅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 되게 잘할 것 같다. 보험 되게 잘할 것 같다. 나랑 해보자. 우리 회사 사업들만 한번 들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뉴스킨 사업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STP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대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됐거나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체면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뭐 루미스파 세트 정도는 사겠지만 갑자기 루미스파 세트, 갈바니, PR 막 이렇게 한 번에 지출이 많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소비자들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사는데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첫 번째는 더 팔까봐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 얘기할까봐 불편해요. 더군다나 보험과 다르게 뉴스킨은 어떤 인식이 있어요? 다단계라는 인식이 있죠? 얘가 어떻게든 나를 꼬셔가지고 제품 얘기하다가 사업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감이 상대방한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STP를 해서 상대방한테 그 제안을 거절할 기회를 줘야 상대방이 마음 편하게 나를 만나요. 저 물 잠깐만 먹을게요. 그래서 STP를 제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STP를 했는데 나 좋은 소비자일게 라고 상대방이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프로모션 안내를 하든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든 어쨌든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차단한다던가 안 만난다던가 이런 비율이 되게 줄어들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낚싯대는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꽂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STP를 뿌리고 이 사람이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개까지 꽂을 부지런함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초기 사업자가 대부분일 때는 뭐 이렇게 집중 명단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넓히고 그 안에 확률을 높이는 일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STB를 처음 시작하는 두 가지 안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줄자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현실 점검을 시켜서 이 사람이 대안이 필요하긴 하구나, 이렇네, 현실이 이렇네 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내가 대안이 있는데 알려줄게, 들어보고 나랑 사업을 배워보든지 아니면 소비자 해줘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보여드리고 다시 줄자로 올게요. 두 번째는 그냥 뜬금없이 티타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뉴스캔 사업가잖아. 내가 왜 일하는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줄 테니까 너가 들어봐봐. 들어보고 한 10분 정도 들어보고 괜찮으면 사업 나랑 알아보고 아니면 나한테 좋은 고객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적절한 타이밍에 쓰시면 돼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관계가 있는데 뭐 학부형 사이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서먹서먹한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STP가. 근데 상대방이랑 얘기할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물병 비우기가 어느 정도 됐다 할 때 하시면 돼요. 안 됐다는 신호는 이런 느낌이에요. 둘이 막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결혼 소식 전하는 사람 어때요? 불편하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둘 사이에 그런 느낌이 계속 오고 가면 그때는 STP가 안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15분 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내 차례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 최대 4시간까지도 해봤어요. 4시간까지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리액션 해주니까 100만 원 이상 제품이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 물병 비우기가 됐다라는 신호가 그래서 너는 요즘 뭐해? 라던가 너 오늘 왜 왔어? 라고 나한테 반문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반문하면 자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신호예요. 그때는 STP가 먹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내 얘기하려고 요이땅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얘기를 빨리 비워낼 준비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리액션하고 그에 대한 또 연쇄 질문하고 리액션하고 뭐 예를 들면 여행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뭐 베트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베트남 진짜 가보고 싶은데 거기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면 다낭. 다낭에는 뭐가 유명해? 이렇게 연쇄 질문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STP가 통합니다. 이거 왜 꺼졌죠? 네. 그래서 제가 줄자로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줄자를 이렇게 주머니에 가위랑 색깔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색깔만 꺼내세요. 선택지가 많아도 도움이 되니까 두 가지. 이거 두 개를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거 두 개를 주고서 이거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보세요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뭘 해줄게 라고 친절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요 라고 주면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 클로징이랑도 똑같아요. 카드 뭐 쓰세요? 국민신한현대? 이렇게 했을 때 자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드리면 고른다니까요. 그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왜요? 왜? 이렇게 해서 골라보세요. 사장님 처음 뵙는데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골라보세요. 파란색. 그리고 가위를 손에 쥐어주세요. 가위. 그 다음에 줄자를 풀러가지고 본인의 현재 나이를 자르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어리시네요. 그럼 26이랑 7 사이 자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얼마나 되실까요? 얼마 네. 20살? 21살? 네. 이렇게 자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이 몇 살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잘라보실래요?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몇 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뉴스킨만 생각하세요? 보통은 50에서 55세, 60세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러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50세 잘라보실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했던 STP에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했었죠. 어떤 오류가 있어요? 난 70에 죽을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럼 뒤가 안 이어지죠?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142세까지 산대. 우리는 짧게 100살만 해보자 하고 그냥 짧게 하세요. 아셨죠? 자, 여기 잘라보세요. 그리고 야나 120까지 살 건데 이러면 땡큐죠? 자르는 거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앞에다가 이거를 펼치시는 거예요. 1부터 20까지는 부모님이 너를 키워준 기간이야 라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까지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해온 기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돈을 쓰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기간. 어때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길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나오시죠? 이게 현실 점검이에요. 근데 막 엄청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처음에 막 계산을 시켰더니 이게 계산이 또 안 돼가지고 레시피를 또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50세 은퇴를 하고 나서 그동안 살아온 만큼은 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간혹 연금이나 보험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숫자 계산 하셔도 돼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해요? 혹시 한 달에 아직은 싱글이니까 50세 정도 되면 결혼했을까요? 비혼주의예요? 아니요? 이분 대화가 안 되네요. 네. 월생활비를 물어보세요. 월생활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부르는 가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200만 원씩 1년 쓰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 연간 생활비가 되죠. 그리고 그 1년에 2,400만 원인데 50년 써야 되면요. 10억이 넘죠. 10억이. 단순하게 뒤에 공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26 혹은 30, 50세까지는 20년이 훨씬 넘게 남았잖아요. 그때 200만 원이 현재 200만 원의 가치와 같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같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랬을 때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중학생이었는데 과자가 500원, 비틀즈, 새알 이런 거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짜장면이 2,500원? 3,0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정도였어요? 20년 전에? 버스비도 1,000원 밑에였어요. 그죠? 되게 쌌고요. 그런 것들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너 20년 전에 짜장면가 기억나? 과자는 얼마였지? 너 교통비는 얼마였어? 라고 하고 현재 짜장면 얼마예요? 7, 8천 원 하죠? 못해도 2배에서 3배는 올랐고요. 과자는요? 1,500원에서 2,000원 하죠. 그럼 3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이제는 껌값이란 말 안 쓰잖아요. 껌도 1,500원인데 옛날에 200원, 20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비 얼마 하죠? 1,300원 정도 하죠. 그렇게 물가라는 걸 오르게 되어 있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럼 현재는 200만 원으로 사실 200만 원도 여유롭진 않거든요. 현재는 200만 원으로 그냥 평범하게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50세가 됐을 때 200만 원은 현재 100만 원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노후 생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줄자로 현실 점검을 하실 때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건강이 받아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검진을 받아보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심각하게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 건강이. 그래서 검진 받거나 양자 측정 받거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 똑같아요. 줄자도 뭔가를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면 그 은연중에 있던 두려움이 팍 현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투나 어떤 뉘앙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현실 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대안을 알려줄게. 10분만 들어봐요. 괜찮으면 나랑 이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니면 소비자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생뚱맞게 티타임 하다가 내가 하는 일을 알려줄게. 두 번째. 원하는 걸로 써먹으시면 돼요. 그때.
그래서 STP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요. 보통 부자 이러면 이미지가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조금 악덕의 이미지도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그 구두쇠 할아버지 이름 뭐지? 크루지? 그런 이미지. 우리가 계속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어떤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걸 여행으로 예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여행은 휴가 때 혹은 월차를 모아서 그 월차로 그렇다고 뭐 2주 한 달씩 왔다 가면 색상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걸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으로 다녀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고 싶으면 시간도 자유로워야 되고 돈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원하세요? 안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한데 나 100만 원씩 저금하고 50만 원만 쓰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너무 좋죠. 왜냐면 다들 로또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면 이 선택의 폭이 넓은 부자의 삶을 살 수가 없대요. 라고 STP를 시작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를 티업합니다. 저는 21세기형 비즈니스 책을 늘 가지고 다녀요. STP 키트의 하나예요. 요거 로버트 기요사키를 보여줍니다. 이 아저씨 아세요? 라고 물어보죠. 이 사람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수성가한 자산가예요. 이 사람은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한 사람도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폭삭 망했다가도 완전 크게 일어날 만큼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 사람을 티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몸담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인데 베스트셀러.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면 반반이에요. 못 들어봤는데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5년에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 8쪽에 나와요. 21세기형의 8쪽에 자기가 제목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자 아빠는 하와이에서 이 사람이 하와이에 사는 일본인이거든요. 하와이에서 중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자신의 힘만으로 자수성가한 하와이에서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에요. 내 친구네 아빠. 이 사람이 부자 아빠고요. 내 아빠, 가난한 아빠는 고위공무원.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남긴 거 하나 없이 재정 문제로 늘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서론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줘요. 읽어주고 나서 그래서 이 두 아빠가 나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너무 판이한 거예요. 부자 아빠에서 가난한 아빠는 네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이거는 20쪽에 나와요. 20쪽에 공부 열심히 해. 학교에 빠지지 마.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이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가난한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한 80년대, 70년대 통했던 방법인 거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듣고 자라지만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부자 아빠는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 소유주가 되거나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선택한 건 부자 아빠의 조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 안에서 돈이 흐르지 않냐. 근데 이 직업은 4가지로 분류가 된다. 월급 생활하는 사람. 1일부터 말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다음 달 지정된 날에 월급을 받는 구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일하고 그 일한 만큼 버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런 걸 계속 경제청사진으로 주입받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 구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 구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 불편한 거거든요. 이 네 직업은 이렇게 또 두 개로 편이 갈린다. 이거 플래넷에 나오죠? 플래넷 페이지 펼쳐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이 나뉘는데 무슨 기준일 것 같냐고 한번 물어봐요. 사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무슨 기준으로 나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없다? 있다. 시스템의 유무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는 거다. 전 세계에 사람이 100명이고 치킨이 100마리 있으면 왼쪽에 95명이 있는데 치킨은 5마리밖에 없고 오른쪽에 5명 있는데 치킨이 95마리 있다. 95명이 5마리 먹으려면 얼마나 치열하고 부족하고 그렇겠냐. 또 오른쪽은 남겨뒀다 먹고 자식도 주고 배부르게 먹고 이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데 내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은데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그럼 이제 억대연봉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억대연봉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되게 좋죠. 차도 좋고 집도 좋고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 자체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보여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을 그만둔과 동시에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고 있진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해리포터 저자랑 그리고 그 벚꽃연금 장범준을 보여주면서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의 수익은 이렇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부자,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갖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투자가로 오게 된다. 투자는 월에 1, 2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개미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본가를 얘기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업인데 사업하면 요즘에 떠오르는 사람이 백종원이죠. 백종원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투자했고 돈도 그리고 아이디어도 있었고 경영 능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사실 나는 꿈도 못 꾼다. 자영업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백종원이 되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두 번째 방법, 총 3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백종원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는 거다. 일단 돈이 많으면 가능하다. 아주 많으면 가능하다. 근데 사놓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또 망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안이 된다. 라고 중간중간 시스템이 있고 레버리지 나를 계속 찝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게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혹시 레버리지 경제용어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레버리지가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해서 소소보상을 푸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해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왔던 어떤 이미지라고, 부자에 대한 이미지. 근데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레버리지를 또 한번 티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레버리지 예시는 일상생활 예시도 해줘요. 레버리지 책에 나오는 건데 내가 집에 4시간 붙어서 대청소 할 바에는 그 대청소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돈을 좀 투자하고 그 4시간 동안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레버리지래요.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개념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소보상을 푸는데 지금부터 소소보상은 판서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좀 올려주세요. STP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사분양도 있고 소소보상도 있고 그 TR 보상도 있고 제가 하는 비전 보상도 있고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 언제 외워가지고 언제 다 저처럼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걔 중에 하나 내가 진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달달달달 연습해가지고 나가서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STP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말해도 소비자를 선택할게라는 말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도구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그냥 나 사업할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개 중에 하나만 달달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소보상이 뭐냐면 소비를 소득으로 바꾸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돈 쓰는 거다. 우리 사장님, 제가 지금 1,000만 원 드리고 이거 30분 안에 쓰셔야 돼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30분 받고 몇 분 하실 거예요? 받고 1분 안에도 가능하죠? 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으면 카드만 딱 긁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소비는 배우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 없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던 소비가 있어요. 생활용품이거든요. 생활용품은 떨어지면 그냥 사지 내가 월에 얼마씩 들어가지 라고 계산하면서 사는 품목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욕실용품들 쓰겠죠? 여기에 치약 들어가고 바디워시, 샴푸, 비누, 뭐 로션, 바디로션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제료 쓰잖아요. 주방에서도 쓰고 세탁할 때도 쓰고 섬유 유연제도 쓰고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여기에? 스킨케어도 나오죠.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스킨 하나라도 바르죠. 스킨케어, 스킨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에센스 쓰거나 또 마스크팩을 쓰거나 우리 루미스파거나 갈바닉하거나 이런 것들. 또 뭐 있어요? 영양제, 건기식 요즘 안 먹는 사람이 없죠. 비타민 C라도 먹죠. 건기식을 먹을 거고요. 물도 사 먹죠. 생수로 아예 뭐 코스트코 가서 사온다던가 아니면 정수기를 놓고 매월 돈을 지불하면서 물을 먹고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성용품까지. 여성용품 돈 아까워서 안 쓸 수 있나요? 없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얼마를 쓰는지 다 세가지고 한 달로 나눴더니 한 가정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월에. 그럼 여기서 2, 30만 원 전부를 뉴스킨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10만 원만. 10만 원만 뉴스킨으로 바꿔오면 이거부터가 돈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시작하시면 돼요. 현주라는 사람이 매월 쓰는 일상용품은 10만 원치만 뉴스킨으로 바꾸고 주변 사람 4명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일상생활용품에 월에 이만큼씩 지출되는 거 알고 있었어? 우리 플랜에 보면 뒤에 나오죠? 일상용품 쭉 체크할 수 있죠? 이거 소소보상 풀 때 그냥 딱 펼쳐놓고 네가 지금 집에서 쓰는 거 체크해봐 라고 하면 쭉 체크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대. 근데 이거를 뉴스킨 제품이 여기 있는 게 다 있거든. 다 있는데 장담하건데 네가 쓰는 것보다 품질이 월등히 좋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해. 그럼 바꿔볼 만하지 않아? 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도 어떻게 정보를 주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플랜을 펼치고 체크하게 한 다음에 일상용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 10만 원만 바꿔보자. 그게 돈이 돼? 라고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A도 4명한테 정보를 주고 B도 4명한테 이렇게 4명씩 정보를 주는 거예요. 3번만 반복하면 이 A가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4명씩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3번 정도 반복이 되면 내가 전달한 사람은 4명, 4명이 4명씩한테 전달하면 16명, 16명이 4명씩한테 전달하면 64명, 그러면 총 84명이 생기게 돼요. 이걸 어림잡아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10만 원씩 바꿨을 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한테 20%만 준다고 해도 200만 원이 커미션으로 발생하는 거야. 소득으로. 어때? 네가 한 일은 뭐야? 4명한테 정보를 줬어. 그리고 그 4명이 4명씩한테 정보를 주도록 가르쳤고 그 4명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너가 가르쳤어. 이 정보를 주는 일 가지고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레버리지. 어떻게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한 명한테만 더 정보를 줘보자. A, B, C, D가 아니라 E한테도 이 정보를 주는 거야.
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10만 원만 뉴스캔으로 바꿔봐. 그럼 돈이 돼. 라고 정보를 주면 이 5명, 내가 전달한 5명이 5명씩한테 전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5명한테 전달하면 25명, 25명이 5명씩 전달하면 125명. 그럼 총 155명, 여기서 10만 원씩 바꾸면 1,550만 원이 유통돼요. 20%만 따져도 얼마예요? 3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200에서 300까지의 갭은 100만 원인데 네가 한 일은 한 명한테만 정보를 더 준 거야. 이게 레버리지야. 봐봐. 뉴스킨 사업은 평생 너랑 함께할 친구 6명만 찾으면 되는데 한 명한테만 정보를 더 주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 라고 해서 그냥 빨간으로 할게요. F한테 또 정보를 줘. 너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알아? 2, 30만 원 쓰는데 10만 원만 뉴스킨 바꾸자. 돈이 된대.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이들도 6명씩한테 정보를 주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6명한테 정보를 전했고 36명이 생겼고 216명이 생겨서 총 258명 10만 원씩 브랜드 체인지하면 2,580만 원 유통이 돼서 20%만 따지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갭은 200만 원인데 네가 한 일은 한 명한테만 정보를 더 준 거야. 이게 레버리지야. 이게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줄게. 첫 번째,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이 돼. 그리고 그 시스템들이 레버리지로 문제가 돼. 그래서 대안이 돼. 라고 분명하게 찝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소소부상 풀고 사사분명 푼 거는 또 강의로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골자들을 뽑은 다음에 그 골자에 살 붙여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소소보상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가장 쉽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소소보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걸로 뉴스킨이 끝나는 일 같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의 소득을 한 번 더 티업하시고 屏 켜주세요. 티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뉴스킨은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월에 1억도 벌 수 있거든. 그 부분은 내가 잘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정말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줄게. 라고 해서 스폰서를 티업한 다음에 티타임을 만드셔도 되고 강의에 초대해서 애프터 미팅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비전 보상, 어떤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막 월에 로열티 늘어가는 그런 보상은 애프터 자리에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내가 다 풀고 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소소보상을 풀었어요. 어디? 제가 어디 놀렸는데. 우리 일은 숫자 비즈니스다 라고 마무리를 할게요. 10명, 16, 3일이 뭐냐면 10명한테 STP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명 정도가 STP를 듣고 관심은 가져요. 그리고 6명 중에 3명 정도가 실제로 선능에 오기도 하고 트레이닝 받거나 시스템에 조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와 함께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STP의 확률이 10대 1이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15명을 했는데 한 명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쌓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 내가 못해도 자꾸 뭔가 스폰서한테 부탁하지 말고요. 못해도 부딪혀보고 그 현장감, 여기서는 적당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얘기 안 하고 왔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다 보면 확률이 줄어요. 그래서 1대1 한 명 만났는데 한 명이 사업을 알아보고 올 수도 있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3명, 저 3명 있죠? 저 3명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이들 속으시거든요. 선능에 왔어. 드림캠프도 갔다 왔어. 막 너무 좋대. 다음 드림캠프는 무조건 가야겠대. 남편도 데리고 가야겠대. 그리고 막 쇼더플랜 미팅도 해. 데몬 트레이닝도 해. 이런 사람이 3명 안에 속해요. 그리고 또 사업을 결정해서 막 골드가 되고 라피즈가 되고도 그만둘 수 있어요. 사업의 맥을 제대로 못 짚으면 하다가 계속 물건 팔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파트너가 라피즈에서 루비가 될 때까지는 매니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속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고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면 내가 너무 다운되는 그 퍼센테이지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고 저의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STP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STP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팅하고 나서 해야 될 다음 스텝은 무조건 STP다. 두 번째는 STP를 하긴 하는데 똑같이 하긴 해도 이 일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레버리지가 되는 일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 세 번째 뭐였어요? 낚싯대를 100개 꽂아야 된다. 내가 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거절당해도 이게 되게 크죠? 크죠? 근데 10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사람이 다 안 한대요.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 50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45명까지 계속 거절을 하는데 46, 7, 8, 9, 50이 전부 사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10명한테 사업을 전하고 거절만 당하다가 끝나면 100% 실패인데 50명한테 전달을 해서 45명은 거절했지만 5명을 찾아내면 성공률이 10% 올라가는 거죠. 100명으로 늘리면요. 90명이 거절할지언정 내가 끝에서 10명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를 100개까지 꽂을 부지런함을 발휘해야 된다. STP. 그리고 이 STP는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게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줄자 자르고 사사분면 풀고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소비자도 왕창 생기고 함께하는 평생 친구도 생긴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그 키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뉴스킨 주머니에다가 주머니 다 있으시죠? 작은 봉지